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온라인에는 위장보수를 보수 패널로 방송 섭외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며 이들은 보수와 국민의힘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밈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밈에는 이런 내용의 글과 함께 중간에 한동훈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놓고 그 주변에 김종혁, 신지호, 정성국, 박상수, 김용태, 김재섭, 조경태, 김건식, 정현욱 등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논객인 이강진 씨는 이 밈을 소개하면서 종편방송이 원하는 위장보수 패널의 쥐새끼 역할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방송을 보면 겉으로는 보수 패널이라고 소개되지만 실제 발언을 들어보면 전혀 보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이른바 위장보수 현상을 자주 맞닥뜨린다면서 방송의 균형은 거칠의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진정한 대표성 보장에서 나와야 한다. 진짜 보수는 사라지고 위장보수만 남는다면 이는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균형일 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조교수도 왜 한국의 시사방송에서는 패널 중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인물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패널 구성이 편향적인가라면서 편향된 고인물 평론가들은 이제 내치고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 백지원, 박민영, 김금혁 등 뉴페이스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논객 이강진 씨는 종편방송이 원하는 위장보수 패널의 쥐새끼 역할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방송을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에 자주 맞닥뜨린다. 겉으로는 보수 패널이라고 소개되지만 실제 발언을 들어보면 전혀 보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른바 위장보수 현상이다. 이번에 돌고 있는 밈 이미지가 던지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이다. 이들을 보수 패널로 섭외하지 말라. 국민의힘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외침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상파와 종편의 제작진은 패널을 섭외할 때 형식상 균형을 맞추려 한다. 그래서 진보 패널 한쪽, 보수 패널 한쪽을 앉힌다. 문제는 여기서 보수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점이다. 방송사 입맛에 맞는, 말 잘 듣는, 때로는 진보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온건 보수 혹은 반보수 인사들이 쉽게 기용된다. 이는 결국 보수의 논리를 날카롭게 드러내기보다 무디게 희석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진 씨는 이어서 위장보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기 진영 비판자로 등장해 보수 내부의 정당성을 약화한다. 나는 보수지만 이라는 전제를 달고 사실상 진보 서사를 정당화한다.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 진영을 대변하는 대신 언론이 요구하는 이른바 합리적 비판자 포지션을 맡는다. 디지털 논객 이강진 씨는 여기에서 보수, 진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보수는 우파 또는 보수 어느 쪽이라도 관계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진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진보가 아니라 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강진 씨는 이어서 결국 시청자는 보수 내부조차 자기네를 비판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보수 진영의 메시지는 분열된 소리로 들리게 된다. 물론 방송사만 탓할 일은 아니다. 정작 보수 정당과 진영 내부에서 제대로 된 언론 전략과 대변인을 육성하지 못한 무능도 한몫했다. 진정성 있고 논리적인 보수 패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소홀했으니 방송사들은 손쉽게 위장보수를 불러다 쓸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핵심 갈등은 단순한 보수 진보 프레임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약화시키거나 재편하려는 세력 간의 충돌이다. 이 구도에서 위장보수의 등장은 자유민주 진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온다. 시청자들은 보수도 이 정도면 결국 다 똑같다는 체념을 하고 그 결과 자유민주 진영의 가치가
왜곡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진 씨는 방송의 균형은 거칠의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진정한 대표성 보장에서 나와야 한다. 진짜 보수는 사라지고 위장 보수만 남는다면 이는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균형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척하는 위장자가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헌법 가치를 똑바로 대변할 수 있는 진짜 보수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강진 씨가 지적한 대로 소위 보수의 몫으로 방송의 패널로 나오는 사람이 가령 지금 이 상황에서 김종혁이니 신지호니 정성국이니 김건식이니 조경태니 박상순이 김용태니 김재섭이니 이런 사람이 보수 몫으로 나와서 좌파 쪽 패널하고 방송을 진행한다면 그것이 1대1 균형이 맞는 방송이겠습니까? 사실상 1.5대 0.5 혹은 상황에 따라서 2대 0으로 좌파 쪽 민주당 쪽에 기울어진 그런 패널 구성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몇 달간 이른바 보수 농객이라고 불려왔던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소위 보수 농객이라고 소개되면서 했던 말들 혹은 그 사람들이 썼던 글이 한국의 보수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의 정서를 과연 몇 %나 반영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사들도 이 같은 편향된 패널 구성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디지털 농객 이강진 씨는 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좌파 지식인들 또는 좌파에서 소위 전향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일부 인사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남조선의 진보좌파 지식인 풍경을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프레임 선동 중독자. 사실 여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누가 더 자극적인 레토릭을 뿌려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진실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비판적 사유 대신 감정적 공격, 논리적 분석 대신 낙인 찍기, 마치 정해진 매뉴얼처럼 극우 가짜뉴스, 수구 꼴통 같은 프레임을 자동 재생한다. 이쯤 되면 좌파 지식인은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라 프레임 공장 근로자에 불과하다. 물론 좌파의 내로남불 광빠질에 실망해 중도나 우파로 전향한 지식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마저 문제다. 겉으로는 각성한 지성인이라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PC 좌파식 사고방식에 깊이 오염되어 있다. 그 결과 우파 내부에서 건전한 토론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도덕적 훈계와 십선비 행세로 갈등을 키운다. 이렇게 전향한 좌파 지식인들은 결국 우파 진영에서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작용한다. 겉으로는 우파의 일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좌파적 언어 습관과 사고 프레임을 고스란히 가져와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 비판적 사고라기보다는 자기과시적 도덕주의에 가까운 태도로 보수 진영은 이들의 기생충 같은 악영향 때문에 더욱 피곤해진다. 지금 지적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좌파에서 중도 또는 우파로 전향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유형이 바로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김건식 같은 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갑니다. 오늘날 남조선 진보좌파 지식인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통해 지성의 무덤에 들어갔다. 그들 중 일부는 우파에 편입했지만 PC 좌파의 십선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이 나라에서 과연 진짜 지식인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면 모두 프레임 좀비가 되어 사라질 것인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방송 패널의 편향성 문제, 소위 보수의 몫을 갖고 출연해서 실제로 하는 말은 완전 좌파나 민주당 이중대식이 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패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규진 교수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심규진 교수는 온갖 방송 나가서 한동훈 찬양과 보위만 하는 정치 낭인들은 본인들이 낙인 찍은 윤어게인당 내란 정당에 있지 말고 나가세요. 제발 양심이 있어야지 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종혁이나 신지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규진 교수는 또
채널A의 한 프로그램 썸네일을 소개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이제 지지층표 받았으니까 배신 때리고 갈아타라, 이간질하는 게 평론이라니. 그리고 패널들이 왜 다 이 모양인가요? 왜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인물은 단 하나도 없죠? 그리고 홍익표는 왜 나오나? 전재수 엄청 띄워주더니 홍익표는 서울시장 나오려고 띄워주나? 완전 친문 방송, 반국민의힘 반김민수 방송이네요 참이라고 채널A 프로그램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신 교수는 또 편향된 고인물 평론가들은 그만이라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 백지원, 박민영, 김금혁 등등 뉴페이스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분석력, 딜리버리 다 새로운 세대가 최강이죠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국민의힘 몫으로 나가는 혹은 보수 진영, 우파 진영 몫으로 나가는 패널들은 제대로 보수 진영이나 우파 진영의 정서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지, 지금까지처럼 보수 몫, 우파 몫이라고 나가서는 내내 국민의힘 내부 총재라고 한동훈을 띄우거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는 그런 패널 구성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심규진 교수는 또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맨날 돈 타령하는 한씨는 제발 솔직당당하세요. 몇 푼 안 되는 거 다 드릴 테니까. 떳떳하지 못한 자가 가장 없어 보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한동훈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이제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심규진 교수는 과거 한동훈의 정치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73년생 한동훈 이런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이후에 한동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한동훈과 확실히 손절하고 한동훈의 문제점을 아주 통렬히 비판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신규준 교수가 이처럼 한동훈을 비판하자 한동훈이나 혹은 한동훈 주변의 일부 한동훈 추정 세력들이 신규진 교수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규진 교수는 한동훈 씨가 제가 자기 책을 써서 돈 번 것을 상당히 불쾌하고 괘씸해야 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책 타이틀로 뽑았다는데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과거에는 제 책으로 인해 헛된 기대를 부풀렸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죄까지 드린 바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규진 교수는 자신이 판단했던 한동훈이 실체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뒤, 한동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뒤 과거 자신이 한동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책을 썼다는 데 대해서 애국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신 교수는 이어서 그런데 만약 한동훈이 지금의 당 게시판 사건에 대해 당당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대처한다면, 또 제가 한동훈 이름 팔아서 쓴 책으로 번 돈이 있다면 전부 다 한동훈에게 라방, 즉 라이브 방송 슈퍼챗으로 주겠습니다. 한동훈 당신 가져가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첫째, 한동훈이 당 게시판에 가족의 아이디를 동원했었다면, 그래 내가 가족 아이디를 동원해 대통령 욕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당당히 밝히세요. 욕먹을 건 욕먹겠다 하고 밝히면 그 솔직함이라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둘째, 한동훈이 당 게시판에 가족 명의를 동원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당무감사를 요청하고 경찰 수사도 자청해 의혹을 털어버리세요. 한 점 부끄럼 없이 말입니다라면서 애매하게 이리저리 빠져나가려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없어 보입니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심 교수는 또 한국 사회 일각의 소위 극우몰이나 음모론자몰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몰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타했습니다. 트럼프 앞에서 설설 기고 아첨 떨고 조공상납에 무시만 받고 돌아온 이재명, 그렇다면 그는 극우 찬양자입니까? 극우 부역자입니까?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음모론자로 낙인 찍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에 저는 반대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개혁,
수개표 전환 등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입장은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회복과 절차 개선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극우몰이, 음모론자 몰이에 대응하는 건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입니까? 음모론자입니까? 그렇다면 미국은 극우 국가입니까? 미국 국민의 절반이 극우예요? 한때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라 칭송하며 아첨하던 이재명은 결국 극우 음모론자에게 굴종한 아첨꾼입니까?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하고도 협정서 한 장 못 받아온 무능은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트럼프를 음모론자로 낙인 찍는다면 이제 트럼프 입국도 금지해야 합니까? 이처럼 물으면 간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분석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특히 먼저 이야기했던 이 방송 패널의 편향성 문제, 불균형 문제, 보수 몫으로 나가서는 전혀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의식적으로 대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보수 몫으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한국의 보수, 한국의 우파 혹은 국민의힘을 망가뜨리고 있는 저런 잘못된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출범한 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시급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